문화경제TV 설재구입니다. 오늘은 그 미술품과 다양한 그 부동산 모든 것을 그 NFT를 통해서 그 불알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기 위해서 NFT 거래소 우리 파스텔 우리 저 김말금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물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아니 근데 저기 그 IT 전공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혹시 학교 뭐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전공은 이제 보안학이고요. 네. 원래 이제 보안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래소 어떻게 NFT 에셋 익스체인지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사실은 그 NFT가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요 근래 이제 뭐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지상 매체에서 NFT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중들은 도대체 NFT가 뭐냐 이렇게 이제 그 많이 그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NFT가 뭔가? NFT란 그 우리 저 김말금 대표님 입장에서 아까 이제 플랫폼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NFT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핫 이슈로 NFT가 국내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이들 이제 하시고 이제 열심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NFT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NFT는 말 그대로 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코인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 비트나 이더는 서로 교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폐도 1,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는 서로 교환이 되지만 NFT 자체는 성격상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밸류, 이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교환이 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특히 투자 상품으로서 요즘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거래소들이 NFT 쪽으로 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거의 뭐 시장의 어떤 이제 초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같고 저는 이제 NFT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NFT에 관련된 미술품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그 또 주변에 보니까 그 이 토지, 그러니까 이 건물도 NFT를 통해서 분할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건물과 이 토지에 관련된 그 NFT에 관련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술품이라든지 뭐 디지털 그림이라든지 음원 같은 개념과는 특히 이제 부동산 이 땅은 좀 성격이 좀 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땅 같은 경우는 엄연히 이제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동산법이라든지 또 여러 자산 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샌드박스 존 안에 있지 않는가. 불법이라 하기도 뭐하고 합법이라 하기도 뭐한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 그 파스텔에서는 나름 독특한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NFT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2차 저작권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파스텔 거래소에서는 NFT화 할 때는 2차 저작권에서 대해서도 그 원 저작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NFT화를 저희는 꾀하고 있습니다. NFT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분할 소유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자, 분할 소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전체를 소유할 수 없는 거를 많은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소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치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그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NFT를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 뭐 외국 예를 들면 좀 이상하지만 뭐 파리 에펠탑을 NFT화 한다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같이 논하는 건 아니고 NFT 자체는 코인은 하나입니다. 그 에펠탑에 대한 코인은 하나지만 그 코인 안에 약간 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NFT 자체는 한 개의 코인일 뿐이에요. 근데 이 코인이 에펠탑을 해서 코인을 10개를 발행한다 NFT 그런 개념은 아니고 코인 자체는 하나이지만 이거를 하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눌 수 있고 또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분산 투자도 되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개념이 더 성격이 강하죠. 소유보다는. 소유는 그냥 혼자 갖는 게 가장 좋잖아요. 모나리자 그림을 여러 명이 나누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투자의 접근 방식에서 해석을 해보면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서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논쟁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많은 논쟁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그 분할 소유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실은. 분할 소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미술품이라든가 지금 다른 어떤 영역에 그러니까 고미술품이라든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코인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코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NFT 미술품을 NFT화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그 분할 소유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조금 어떤 그 어폐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분할 소유라는 개념이 아직은 우리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좀 아직 먼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해서 서로 같이 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출발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가의 그림을 한 사람이 소유하기엔 너무 많고 그렇죠. 또 소유한다 보면 거의 모르겠어요. 미술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은닉 내지는 은닉은 좀 아닌데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하잖아요. 공개를 더 오히려 꺼려하고 근데 일반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또 이게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자기가 수익이 생긴다면 같이 분할을 해보자 뭐 그런 성격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이제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 NFT 시장의 어떤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NFT는 사실 모든 분야에 사실은 적용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법제화가 대한민국에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숙제들은 좀 많지만 미래적 가치로 봤을 때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물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는 있죠. 근데 아직 소유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립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넘어야 할 숙제이기지만 미래로 봤을 때는 좀 더 투명하고 이 NFT 자체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정확히 올바르게 기록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저는 뭐 오늘 그 설명 참 잘 해주셨는데요. 좀 앞으로 기본부터 그러니까 기본부터 NF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돼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 대중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뭐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 파스텔 그 거래소는 그 한국에서는 옥션으로 진행을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저희가 NFT 그 거래소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의 그 장르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남들이 다 하는 뭐 그림도 좋고 물론 음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저희는 이제 특화된 거에 좀 시장에 NFT를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우스갯소리지만
저희가 인공위성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 자체를 NFT화 한다든지 뭐 좀 특화된 거 비행기를 NFT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옛날에 그 뉴스에 나왔던 달나라를 분할해서 팔았다 미국에서. 네네네. 아마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예예. 달나라도 그 NFT화 시켜가지고 팔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그거는 NFT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고 뭐 메타버스나 그쪽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그 아직은 거기가 이제 토끼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주인 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뭐 달나라까지는 아니고 그냥 거기까지 가는 이제 위성이나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영역이지 NFT를 달나라로 한다는 건 왜냐하면 NFT 자체는 소유권이라든지 증명의 어떤 그 범주에도 있지만 투자의 개념도 있거든요. 달나라를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번에는 하셨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화성에. 네. 제가 알기로 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NFT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이 NFT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또 누리면서 그 가치를 함께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하나 빠뜨렸는데 이제 그 NFT 특화된 것 중에 하나가 통신에도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뭐 SK나 KT는 아니지만 그 통신 상품에도 NFT를 적용하면 내가 통신을 쓰는 유저이기도 하지만 내가 통신으로 인해서 수익도 생긴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통신하는 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 또한 NFT를 하면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러면 지금 이제 통신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통신을 NFT화를 시킨다 그러면 네. 통신도 이제 좀 이렇게 범주가 좀 넓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접근성 있는 그런 통신은 어떤 통신을 갖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유니온 모바일 부대표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최초로 통신에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면 뭐 안테나라든지 모든 기지국을 거쳐서 통신도 되지만 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 요금 부분에서 통신이 연결됐을 때 이거를 저희는 뭐 노드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 블록체인 그 기술을 접목시켜서 여기서 노드에서 통신이 터지는 거를 하나의 채굴 형태로 변환할 수도 있고 마이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을 첨가를 해서 세계 최초로 저희가 블록체인 통신을 실현화 시켰고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서 봉평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 기쁘게도 영광스럽게도 통신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상당히 범위가 좀 넓어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NFT. 왜냐하면 이 노드에도 NFT를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미술품이라든가 고미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이렇게 무게 중심을 뒀는데 오늘 이제 만나서 그 말씀 좀 들어보니까 건물이라든가 부동산 또 내지는 통신 그 외적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떤 NFT를 네.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 이게 방송에 나가면 뭐 사회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그 IT 전공하는 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철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뭐냐면 현재 메타버스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산업의 계기로 가고 있는데 솔직히 메타버스를 저희가 너무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예. 밤에 몰래 많이 하신다고. 네, 많이 하시는데 하고 그 있습니다. 게임 자체도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메타버스가 우리 현실에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가상과 현실 어느 정도 이어지는 그 터널링 같은 건데 문제는 우리가 게임상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또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이 픽스가 돼서 가고 있더라고요. 아바타니 뭐니 그런 말이 있지만 게임 자체에 우리가 아바타가 있잖아요. 현실에 더 가깝죠. 메타버스는 사실은. 그래서 메타버스도 사실 기대되고 있는 하나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버스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뮬레이션화된 거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진행된 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아무튼 그 지금 저 NFT하고 메타버스는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 메타버스에 어쩌면 베이직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FT라고 볼 수가 있죠.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 같은 걸 예를 들면 너무 가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현실적인 거에 메타버스만 적용을 한다면 처음에는 이제 이슈나 흥미의 재미로서는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모든 무언가가 더 접목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현실적인 거 NFT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NFT에 관련돼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어떤 대중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오늘 NFT에 관련된 또 거래소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대중들한테 조금은 설명이 좀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건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이런 어떤 그 지금 그 NFT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구체화된 쪽으로 그 계속 좀 이렇게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그 건강하시고 뭐 제가 여기 가끔 자주 놀러 와도 되죠? 네, 자주 뵙고 네. 이제 좋으신 말씀 해주시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걸 제가 배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문화경제 TV의 설정우였습니다.